반도체는 희한하게도 상당한 성장주대 경기 민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찍은 업종은 여행이에요. ICIP 리츠는 90% 이익의 90%를 배당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서는 아주 좋은 쪽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물가채를 이제 대체산 중에 탄소, 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 중소형주 장세입니다.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떤 욕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장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 관심 있게 봐야 될 ETF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은 투자 전략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성장주와 민감주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실제로 본인이 그거를 분리하고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가고 있던 분이라면 이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상당히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이드니까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금리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서 그런 게 좀 두렵고 시장에서는 심지어는 이 성장주 버리고 이쪽으로 가라고 할 정도고 사실 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분이라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성장주면서 민감주인 투자도 있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 업종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는 반도체는 희한하게도 맞아요. 네, 상당한 성장주인데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시크리컬이죠. 네, 맞습니다. 예, 경기 민감입니다. 그래서 얘를 투자하는 것도 좋고 뭐 앞으로 뭐 2년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언제 투자해도 괜찮은 네, 맞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급에 의한 그런 어떤 사이클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의 시대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배적인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죠. 온라인이라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컴퓨터 기술에 관련된 건데 데이터에 관련된 건데 데이터 관련해서는 반도체 기술이 또 반도체 어떤 업종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쪽이라서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 엣지 컴퓨팅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반도체의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그 반도체 설계에 대한 얘기,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독자 설계를 할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반도체가 성장업이라는 거를 기술주라는 걸 틀림없이 말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이건 경기 민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도 충실하게 갖고 있는 밸류체인 문제는 저 국방 국무장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안보의 얘기고요. 문제니까. 왜 그 두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오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동맹 체제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한국을 넣어줄 거니까 미국에다 공장 만들고 우리한테 납품하는 쪽으로만 가자.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언해 버려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국산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웨이처럼 할 것 같다는 거죠. 화웨이는 6개월 뒤에 이제 물건을 못 받게 되니까 그냥 시장에 있는 모든 걸 빨아들였거든요. 심지어는 그때 디램 값이 올라갈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막 수입을 하는 그런 것처럼 미국도 똑같이 중국을 완전히 닫아 걸기 전까지 엄청난 주문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관련해서도 중국과 한국의 수출은 상당 부분 이제 호황을 띌 걸로 본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경기 민감주 중에 저희는 백신 어떤 장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백신 그 스프레드 속도를 보면 진짜 놀랄만 하거든요. 미국은 하루에 막 300만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5월이 목표고 아시다시피 바이든이랑 이렇게 발표하기를 7월 4일을 바이러스로부터 독립기념일로 하자. 예, 그런 정도가 나왔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백신에 의한 영향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찍은 업종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여행이에요. 예, 근데 재밌는 ETF가 하나 있는데 여행 업종에다 투자를 하면서 그 안에 상당 부분이 여행 관련된 기술주로 돼 있습니다. 여행은 기술이 필요한데 부킹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익스피디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게 또 들어가 있냐면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그러니까 뭐 우버,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들로 구성돼 있어요. 이런 걸 투자하시면 반도체 섹터 ETF, 그다음에 여행 ETF 중에서 여행 기술주로 투자한 어웨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민감이면서 또 성장주를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너무 그렇게 가르지 않으셔도 되는
그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엄청나게 반등을 시작한 것 같고 미국의 여행 관련 업주에 투자하는 ETF라면은 그거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네, 것 요즘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얘기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신 여권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중국이랑 뭐 미국, 유럽은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여권은 확실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거의 수혜주도 이 여행 관련된 이 기술주들. 예,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 투자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이제 펀드 ETF 쪽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자 하고 거기에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섞고 싶을 때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대체 투자 쪽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도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리츠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인 거죠. 근데 이 리츠는 특징이 뭐냐면 배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리츠를 반영하시기 시작하실 수 저희가 리츠를 작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하우스인데 계속 기다려왔어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초기에는 리츠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리하고 반대 경향이 좀 있어서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장세와 맞물려서 어느 쪽 호텔 리츠나 그 헬스케어 리츠나 이런 쪽의 리츠들은 이제 막 살아납니다. 이런 데들은 사실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호텔 리츠도 이미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런 쪽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CIP 리츠는 90% 이익의 90%를 배당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서는 아주 좋은 쪽이니까 그런 투자들을 채우시는 게 좀 좋겠고 그거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예, 저희 리츠 중에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고 공모 리츠 하나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 하나는 아닌데 어쨌든 리츠만 하는 펀드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관심 가지시면 돼요. 요즘 꾸준히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래서 리츠를 고려하시라는 거. 리츠는 한 8개 분야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또 올라간 것들 데이터 센터 리츠 뭐 그다음에 물류 센터 리츠 이런 것들은 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배당률은 낮아졌겠죠, 상당히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리테일 리츠, 그다음에 헬스케어 리츠, 그다음에 그 호텔 리츠 이런 식으로 그 코로나에 타격을 받았던 예, 그쪽들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거 예. 재밌네요.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미 타격을 받아가지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가격 자체도 낮아 있고 그다음에 배당을 이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상태니까 막상 들어가 보시면 가격이 아예 올라왔나요? 낮지는 않아요. 이미 좀 올라와 있나? 왜냐하면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쪽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자는 거죠. 캐피탈 게인이 아니고 배당을 기반으로 한다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향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레저나 뭐 리조트나 뭐 이런 시설들에 관련된 그런 리츠들은 다 이제 피해를 본 쪽이죠. 글로벌의 고민입니다. 뭐냐면 금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원래는 이럴 때 금을 넣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패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고 말하는 이 확률은 작지만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요인은 뭐 공공연히 모든 펀드 매니저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통적으로는 금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현재만 봐서는 금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저희로서는 물가채를 미국 물가채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SPIP, 뭐 그다음에 TI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상 좀 넣어주시면 게 좋겠고 또 하나 사실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대체자산 중에 탄소 그런 것들도 이제 대체 자산 포트폴리오로 좀 편입을 해주시면 자산 배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안전해진다고 함은 자산을 배분한다는 거, 주식 비중을 뭐 100%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자산을 넣어서 이때 이제 생각하실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자산은 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 뭐 6대4 그럼 뭐 채권하고 주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꼭 명심하실 거 안전하게 만든다고 채권을 넣으시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 장세가 오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정상이다. 라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준비되면 2022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모르지만 금리는 또 구체적으로 또 올리기까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도 발표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채권을 편입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비율로 뭐 이렇게 딱딱 숫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식형 ETF 얼마, 뭐 리츠 ETF 얼마, 대체자산 얼마, 뭐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위험을 조절하는 방법을 자산 배분의 비율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예, 그렇게 하려면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말 그대로 채권이나 현금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좀 독특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지로 비율을 맞추는 거가 효과가 없다고 보는 쪽이라 현재는 비율만 보면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산의 어떤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오히려 자산의 비율을 줄이고 가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같은 이런 방법으로 위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드시라는 거예요. 목적별로. 그래서 뭐 연금은 굳이 일반적인 지금 막 주식 비중 이런 높은 이런 것들 중에서 뭐 그런 공격적인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리츠 같은 것들로 상당히 채워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위험 관리를 돈의 주머니를 다양하게 만든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주머니가 달라지면 타임 호라이즌이 달라져요. 연금은 사실 1년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위험을 상당히 낮춰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게 단순하게 내 주머니에 주식을 몇 프로 넣느냐 이걸로 관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간 1년에 비해서 이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안 그러면 낭패. 작년에 익숙해진 패턴으로 투자했다가는 너무 심장 뛰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 낮추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늘리자.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을 과거보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르시겠지만은 좀 더 긴 투자와 짧은 투자를 좀 병행하자. 원래는 작년까지는 단일하셨겠죠. 근데 이제는 이 기간을 여러 개 가져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투자 기간을 늘림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실적 장세는 1년짜리, 2년짜리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요인은 굉장히 좋은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만 한정해서 보면 상당히 강한 실적 장세라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경기 순환적인 사이클로 볼 때 실적 장세를 여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라는 장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가을에 쌓이는 뚜렷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 내에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이런 생각이죠. 대표님 말씀 들으면 근데 미국 주식 건너가는 성악개미들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드는데 그분들도 테슬라나 이런 식으로 하셨던 그렇지. 투자보다는 그렇죠. 아니 뭐 테슬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도 저희도 아크 쪽 저희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는 저희가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해줘요. 그렇죠. 한 5년 보고 투자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증여 포트폴리오 안에는 아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확신을 갖고 단단하게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성장주에서 금리가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요번에 지나간 한두 달 동안 성장주 빠진 것 중에 기술주인데 적자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를 사실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향후에는 이익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장주. 사실은 이 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형주 장세입니다. 유일하게 네 계절 중에서 중소형주를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 실적 장세라고 말하는 여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이제 러셀 2000 같은 게 많이 오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기술주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실 때도 판 같은 대형,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대형주를 넘어서요. 그래서 자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초대형주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보다는 그 기술 안에서 좀 더 그 크기가 작은 기업들로 구성된 투자 그런 면에서 ETF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죠. 그 대신 산업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산업을 투자하는 ETF를 사면 그 안에 아주 커다란 기업들보다는 중소형주로 구성된 걸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ETF가 금액 가중,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중 방식 ETF가 있고요. 동일 가중 방식 ETF가 있습니다. 동일 가중 방식 ETF를 사면 가지수가 많아져요. 결국 좀 더 작은 것들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향후에 앞으로 1년 이상 미국 투자는 이 동일 가중 방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전형적인 중소형주 장세라는 실적 장세에 좀 더 나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시고 좋죠. 네네. 나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